이번 시간에는 9장 4절 벡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벡터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니까 3차원 공간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좌표를 주기 위해서 원점, 기준점을 하나 설정을 하고 그 기준점을 지나가는 서로 수직이 되는 세 개의 축, 이름을 X축, Y축, Z축 이렇게 줄까요? 이렇게 공간이 좌표를 갖게끔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R3, 3차원 실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3차원 실공간에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다고 할까요? A라는 점의 좌표를 원점에서 시작해서 A라는 점까지 가려고 하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거기서 다시 Y축 방향으로 얼만큼, 거기서 다시 Z축 방향으로 얼만큼 가면 되냐라는 걸 가지고 A라는 점의 좌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때 A라는 점의 좌표를 A1, A2, A3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각각 A1만큼 갔다가 거기서 다시 Y축 방향으로 A2만큼, 거기서 다시 Z축 방향으로 A3만큼 이렇게 진행하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A라는 점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A라는 점의 좌표를 A1, A2, A3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 각각을 첫 번째 것 A1을 A라는 점의 X좌표, A2 두 번째 좌표는 A라는 점의 Y좌표, A3는 Z좌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공간상에 A라는 점이 있었어요. 이 물체를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B라는 점까지 이동시켰어요. B에도 좌표가 있을 거고 B의 좌표를 B1, B2, B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시작해서 각 축 방향으로 X축, Y축, Z축 방향으로 B1, B2, B3만큼 진행을 하면 원점에서 시작했을 때 B라는 점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가서 B에서 끝나는 이런 화살표를 가지고 표기를 합니다. 이 화살표를 우리가 A, B 위에다가 화살표를 써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읽을 때에는 벡터 AB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이 A라는 점은 이 벡터, 이 화살표, 방향이 있는 선분, 유향선분 이것의 시점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은 이 벡터의 종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화살표를 시점을 A로 갖고 종점을 B로 갖는 벡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벡터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 화살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 화살표를 이렇게 표기하자. 벡터 AB라고 하자. 시점은 A, 종점은 B라고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할 텐데요. 이 벡터를 벡터 파트만, 벡터 부분, 벡터 파트만 표기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시점은 내가 필요한 곳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점이 어디다라는 것은 내가 정해주면 되는 거고 계산을 할 때는 이 벡터의 벡터 파트, 벡터 부분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때 벡터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여기 화살표가 있죠.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이 화살표를 A라는 점을 이 공간의 원점, 기준점이라고 주었던 이 점으로 이동시켜 와요. 이렇게. 자, 원점의 좌표는 당연히 0, 0,0입니다. 각 축 방향으로 움직인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 화살표에 있는 모든 점을 A를 원점으로 데려오듯이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데려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화살표를 평행이동하겠다라는 뜻이죠. A를 원점에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점에서 시작하는 화살표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당연히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원래 주어져 있던 화살표 AB하고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겹치게 할 수 있으니까 가리키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종점 B가 이 점으로 옮겨오겠죠. 이 점에 공간상의 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 점의 좌표를 B라고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B의 좌표가 있을 겁니다. 그 B의 좌표를 B1, B2, B3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화살표를 원점에서 시작하는 걸 하나 또 얻었죠? 예, 그건 당연히 OV라는 화살표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AB라는 화살표하고 OV라는 화살표는 평행해요. 그렇죠? 평행하고 같은 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AB라는 화살표를 표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표기법이 AB라는 화살표의 벡터 파트예요. 자, 그럴 때 AB라는 화살표의 예, 표준 위치 벡터라고 부릅니다. OB라는 화살표를 예, 표준 위치 벡터라는 것은 A를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옮겨온 화살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A, B라는 화살표를 영문자, 소문자로 B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A를 원점에 옮겼을 때 같은 방법으로 B가 옮겨온 점, B지요. 그 B의 좌표, B1, B2, B3 하고 같은 걸로 표기를 할 텐데 괄호만 꺾은 괄호로 표기할 거예요. 점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둥근 괄호, 벡터를 표기할 때는 이렇게 꺾은 괄호, 이렇게 괄호를 바꿔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라는 화살표, AB라는 벡터, A를 시점으로 갖고 B를 종점으로 갖는 벡터, 그것은 좌표로 B1, B2, B3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벡터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AB라는 화살표나 OB라는 화살표나 벡터 파트는 다 똑같죠. B1, B2, B3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모든 벡터는 벡터 파트가 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벡터들을 계산할 때는 벡터 파트만 가지고 계산을 할 거니까 다 같은 좌표로 표기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벡터에 대해서 덧셈이라는 걸 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두 개의 벡터, 즉 어떤 화살표에 벡터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벡터 파트를 두 개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계속 그것을 벡터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벡터 파트인데 벡터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B라는 벡터와 U라는 벡터, 좌표가 있겠죠. 역시 평행이동시켜서 원래 있던 것을 시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시켜서 종점의 좌표와 같은 좌표를 꺾은 괄호로만 표기한 거. 그렇죠? 그렇게 만든 겁니다. 두 개의 벡터 B와 U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좌표가 있을 거고 B1, B2, B3 이게 B의 좌표, U1, U2, U3 이것이 U의 좌표라고 했을 때 두 벡터의 덧셈이라는 것은 U 플러스 B라고 씁니다. 두 벡터를 더했다. 플러스로 표기를 해요. 그때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좌표를 더해서 그 위치에 두면 됩니다. 첫 번째 좌표끼리 더해서 첫 번째 좌표로 주고 두 번째 좌표끼리 더해서 두 번째 좌표로 주고 세 번째 좌표끼리 더해서 세 번째 좌표로 주면 돼요. 자, 이것이 덧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벡터 파트는 시점을 원점에 옮겨놓고 생각을 할 거니까 B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준 위치가 여기 있고 U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준 위치가 여기 있다면 이 화살표가 U, 이 화살표가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좌표, 3차원 공간의 좌표를 생각해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B1, B2, B3 이 좌표를 갖는 점까지 간다고 하면 X축, Y축, Z축 방향으로 B1, B2, B3만큼 각각 이동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U 플러스 B까지 가려고 하면 X축, Y축, Z축 방향으로 U1 플러스 B1, U2 플러스 B2, U3 플러스 B3만큼 가야 되니까 X축 방향으로 U1, U2, X축 방향으로 U1, Y축 방향으로 U2, Z축 방향으로 U3만큼 갔다가 그렇게 가면 U까지 가겠죠. 그렇죠? 거기서 다시 X축 방향으로 B1, Y축 방향으로 B2, Z축 방향으로 B3만큼 가면 그러면 U 플러스 B라고 표기된 이 점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U1, U2, U3까지 갔다가 X축, Y축, Z축 방향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거기서 다시 B1, B2, B3만큼 각 축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B1, B2, B3만큼 간다라는 것은 원점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U에서 시작해서 간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평행인 화살표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결국 여기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두 개 벡터를 더한다라는 것은 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 U만큼 갔다가 다시 B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이 평행사변형에 이렇게 대각선만큼 이렇게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바로 U 플러스 B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벡터 B, B1, B2, B3라는 좌표를 갖는 벡터의 스칼라. 여기서 얘기하는 스칼라는 실수입니다. 예, 우리 책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다룹니다. 예, 복소수까지는 안 가요. 예, 실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걸 스칼라라고 하겠습니다. 예, 스케일러라는 뜻이에요. 크기를 표기하는 스케일, 규모라는 뜻이죠. 그 규모를 표기하는 거다라는 뜻으로 스케일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스칼라라고 할게요. 외래어 표기로. 상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상수 C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 벡터에 곱한다라는 것은 표기는 C, V 이렇게 표기를 하고 각각의 좌표에 똑같은 이 수 C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B1, B2, B3에 각각 C를 곱하면 첫 번째 성분이 C, B1, 두 번째 성분은 C, B2, 세 번째 성분은 C, B3 이렇게 표기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을 스칼라베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 어떤 벡터가 또 다른 어떤 벡터에 스칼라베로 표현됐다라는 것은 여기 U라는 벡터가 있다면 거기다가 2를 곱하면 예, 여기 2U라는 벡터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칼라를 곱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겹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다, 예, 평행하다라고 하면 이것의 벡터 파트는 이것들을 전부 예, 시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키면 당연히 평행했으니까 이렇게 같은 선상으로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그렇죠? 예. 해서 스칼라베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겹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점을 원래 있던 데 놓고 생각을 한다면 예, 평행 이동해서 겹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두 개의 벡터는 서로 평행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곱할 때 여기서 곱해지는 상수 C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겹쳐지는데 화살표가 같은 쪽을 보고 있겠죠. 그렇죠? 예, 해서 C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벡터는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방향 기억해 두세요. 0보다 큰 스칼라로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곱해지는 상수가 0보다 작다고 하면 예, 여기 U가 있다면 마이너스 U 당연히 반대쪽을 보고 있겠죠. 그렇죠? 예, 해서 곱해지는 스칼라가 0보다 작다고 하면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은 평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칼라별로 표현되는 것은 평행이고 예, 두 가지로 나눠서 0보다 큰 스칼라가 곱해지면 같은 방향, 0보다 작은 스칼라가 곱해지면
반대 방향.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계산을 위해서 특별하게 0벡터라는 걸 도입할 거예요. 0벡터의 좌표는 0, 0,0입니다. 그리고 영문자, 소문자로 오우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예, 이것을 0벡터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벡터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일반적인 벡터를 여러분들이 다룬다라고 하면,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 좌표를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예, 우리 시점의 좌표는 A1, A2, A3, 종점의 좌표는 B1, B2, B3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표준 위치로 옮겼을 때, 즉 시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 그 종점이 B라고 하면 그 표준 위치 벡터는 OB라는 화살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 종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 벡터 파트를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AB라는 화살표는 영문자 소문자로 B라고 쓸 거고 이 종점을 이동시킨 것의 종점을 따라서 그리고 그 좌표는 같은 좌표로 꺾은 가로만 사용해 가지고 B1, B2, B3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표준 위치라는 것은 A라는 점을 여기 시점을 원점, O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점의 좌표는 0,0,0입니다. 그런데 A의 좌표는 A1, A2, A3고 그렇다면 A1, A2, A3만큼 각축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0,0,0으로 돌아오려면 각축 방향으로 그 부호가 바뀐 그만큼씩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이만큼 돌아와야 되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B도 왔을 테니까 원래 B는 B1, B2, B3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A를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돌려보내서 원점으로 이동시켰으니까 여기서 B도 같은 방법으로 왔다면 B1에서 A1만큼 빼주고 B2에서 A2만큼 빼주고 B3에서 A3만큼 빼서 B로 왔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B1의 값은 B1-A1이고 B2는 B2-A2고 B3는 B3-A3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 값은 B1, B2, B3에서 A1, A2, A3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B1, B2, B3 종점에서 마이너스 A1, A2, A3 시점,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를 만들 때 계산하려고 좌표를 준다 그러면 항상 종점 마이너스 시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종점 마이너스 시점. 예, 이것이 벡터의 기본입니다. 계산 기본.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예제 3번. 시점이 A라는 점인데 좌표가 2, 마이너스 3, 4. 종점의 좌표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 1, 1 이렇게 되는 유향선분, 화살표, 벡터, 유향선분으로 표현되는 벡터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점이 A고 종점이 B니까 AB 위에다가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를 그리기로 했죠. 그렇다면 좌표 계산하는 방법은 종점의 좌표 B1, B2, B3에서 시점의 좌표 A1, A2, A3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계산이 다 됐습니다. 종점의 좌표 마이너스 2, 1, 1. 그렇죠? 거기서 시점의 좌표 2, 마이너스 3, 4. 이걸 빼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좌표는 1, 마이너스 3 플러스로 바뀌니까 4가 될 거고 세 번째 좌표는 1,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그 화살표, 그 벡터는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벡터의 크기라는 것, 놈이라고 합니다. 벡터의 크기. 예,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B라는 벡터가 좌표가 B1, B2, B3면 그 크기는
절대값 기호하고 똑같은 기호를 씁니다. 예, V의 크기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벡터 V의 크기입니다. 벡터 V의 크기는 루트 V1제곱 플러스 V2제곱 플러스 V3제곱이에요.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뭐냐? 예,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당연히 그 화살표의 길이를 가지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그렇죠? 예, 이렇게 B라는 벡터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B라는 벡터를 우리 표준 위치를 가지고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화살표를 그 시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표준 위치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옮겨온 그 종점이 B가 될 거고 그 B의 좌표는 둥근 가로로 B1, B2, B3 이렇게 될 테니까 원점 좌표가 0,0,0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화살표의 길이는 이 종점에서 이 시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루트 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 그렇죠? 결국 B1-0의 제곱 플러스 B2-0의 제곱 플러스 B3-0의 제곱 해서 루트 씌운 거죠. 그렇죠? 0은 빼나 마나니까 결국 B1제곱, B2제곱, B3제곱 이걸 더하고 루트 씌운 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결국은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그 화살표의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A라는 벡터가 4,0,3, B라는 벡터가 마이너스 2,1,5 이렇게 되었을 때 A라는 벡터의 크기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한 벡터와 A라는 벡터에서 B라는 벡터를 뺀 벡터와 3B, B라는 벡터에 3을 곱한 벡터와 2A 플러스 5B, A라는 벡터에 2를 곱하고 B라는 벡터에 5를 곱해서 더한 벡터를 구해라 그랬어요. 하나씩 가볼까요? A라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 좌표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렇죠. 좌표가 4, 0, 3입니다. 4의 제곱, 0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고 루트. 루트 안에 있는 걸 다 더하면 16 플러스 9, 25니까 루트 씌워서 A라는 벡터의 크기는 5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A 플러스 B, 좌표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대각선 거리만큼 가는 벡터라고 했죠. 그렇죠? 첫 번째 좌표끼리 더하면 4와 마이너스 2, 더해서 2가 되죠. 두 번째 좌표끼리 더하면 0과 1, 더하면 1이 되죠. 세 번째 좌표끼리 더하면 3과 5, 더하면 8이 되죠. A하고 B를 더하면 2, 1,8이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A에서 B를 빼줬다라는 것은 B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것을 마이너스 B라고 합니다.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뺄셈하면 됩니다. 첫 번째 좌표 4에서 마이너스 2를 뺐어요. 플러스 6. 그렇죠? 두 번째 좌표 0에서 1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1. 세 번째 좌표 3에서 5를 뺐어요. 마이너스 2. 어렵지 않죠? 3B, B에다 3을 곱하면 됩니다. 각원수에 3을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2에 3 곱하면 마이너스 6. 1에다가 3을 곱하면 3. 5에다가 3을 곱하면 15. 어렵지 않죠? 2A 플러스 5B 똑같아요. A라는 벡터 4,0,3에 2를 곱하고 B라는 벡터 마이너스 2,1,5에 5를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성분 2에다 4 곱하고 마이너스 2에 5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2. 두 번째 좌표 0에다 2 곱하고 1에다가 5 곱하고 더하면 5. 세 번째 좌표 3에다가 2 곱하고 5에다가 5 곱하고 더하면 31.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덧셈과 스칼라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공간을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벡터의 덧셈은 순서를 바꿔도 돼요. 좌표끼리 더하는 건데 실수의 덧셈이라는 게 순서를 바꿔도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하고 같습니다. 결합법칙도 성립하지요.
실수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A에다가 B 플러스 C를 더하나 A 플러스 B 먼저 하고 거기에 C를 더하나 같죠. 그렇죠? 0벡터는 좌표가 0, 0, 0이었어요. 그렇다면 더하면 아무 영향이 없죠. A라는 벡터 그대로 있죠. 즉 0벡터라는 것은 벡터의 덧셈에 항등원 역할을 하는 벡터다.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 A라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A라는 벡터를 더하면 당연히 좌표가 모두 0이 되죠. 즉 A라는 벡터에 대해서 벡터의 덧셈에 대한 덧셈의 여건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A 플러스 B라는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 알파, 그리스어로 표현한 것은 스칼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파를 곱하면 분배할 수 있어요. A의 알파벳 플러스 B의 알파벳. 실수의 성질이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벡터에 두 개의 스칼라,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곱해도 똑같아요. 알파 A에다가 곱하고 베타를 A에 곱해서 더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실수의 분배 성질입니다. 자, 마찬가지 A라는 벡터에다가 두 스칼라의 곱을 곱하면 순서를 바꿔도 돼요. 스칼라 곱의 순서를. 예, 해서 A에다가 베타라는 스칼라를 먼저 곱하고 알파라는 스칼라를 곱한 거나 A에 알파를 곱하고 베타를 곱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괄호 없이 그냥 알파, 베타, A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쓴 것은, 그리스 문자로 쓴 것은 스칼라, 영문자로 쓴 것은 소문자, 예, 이것은 벡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스칼라 곱의 기준이 있어요. 1이 스칼라 중에 하나지요. 어떤 벡터 A에다가 1을 곱하면 그냥 그 벡터예요. 예, 이렇게 스칼라 곱에 단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의의 벡터를 우리가 분해를 해볼 거예요. B라는 벡터를 B1, B2, B3 이런 좌표를 갖는 벡터다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덧셈과 스칼라 곱을 가지고 분해를 해볼 수 있어요. B1, B2, B3는 앞에 있는 B1은 B1에다가 0을 두 번 더하면 당연히 B1이죠. 예, 제일 앞에다 놓고 뒤에 두 개를 0으로 놨습니다. 두 번째 B2도 0을 두 개 더할 텐데 이번엔 B2를 두 번째에 놨어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0으로 놨어요. 세 번째에 있는 B3도 0을 두 개 더할 텐데 이번엔 B3를 세 번째 놨어요. 그 좌표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 있던 건 첫 번째다. 두 번째 있는 거는 두 번째에다가 세 번째 있었던 것은 세 번째에다가 똑같이 놓는 거예요. 나머지를 0으로 채운 겁니다. 앞에 두 개를 0으로 채웠어요. 자, 그럼 당연히 똑같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좌표 이렇게 하나의 벡터, 두 번째 좌표 이렇게 하나의 벡터, 세 번째 좌표 이렇게 하나의 벡터, 세 개의 벡터를 더한 걸로 분해할 수 있죠. 그렇죠? 해서 첫 번째 벡터는 좌표가 B1, 0, 0 이렇게 되는 벡터하고 두 번째는 좌표가 0, B2, 0 이렇게 되는 벡터하고 세 번째는 좌표가 0, 0, B3 이렇게 되는 벡터하고 세 개의 벡터를 더하면 당연히 B1, B2, B3가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나니까 첫 번째 벡터나 두 번째 벡터나 세 번째 벡터나 여기 B1이라는 수 말고는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B1을 스칼라 곱하듯이 끄집어낼 수 있어요. 1, 0, 0에다가 B1을 곱하면 이렇게 각각 B1을 곱할 거니까 0에는 곱해도 0이고 그렇죠? B1, 00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두 번째 것도 B2를 끄집어내면 0, 1, 0에다가 B2를 곱한 거죠. 세 번째 것도 B3를 끄집어내면 0, 0, 1에다가 B3를 곱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 세 개의 특별한 벡터가 생겼습니다. 1, 0, 0 이라는 벡터와 0, 1, 0 이라는 벡터와 0, 0, 1이라는 벡터를 얻었어요. 세 좌표 중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지가 0인 그런 벡터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1, 0, 0은 i라는 소문자로 쓸 거예요. 두 번째 좌표만 1이고 나머지 다 0인 0, 1, 0은 j라는 벡터라고 쓸 거고 세 번째 좌표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0, 0, 1은
K라는 벡터로 표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줍니다. 이 각각의 벡터 I, J, K라는 벡터는 표준 기저 벡터라고 불러요. 금방 분해해서 봤듯이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를 I와 J와 K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 표준 기저 벡터다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어떤 벡터 B가 B1, B2, B3라는 좌표를 갖는다면 I, J, K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I라는 벡터에다가 첫 번째 성분을 곱하고 J라는 벡터에는 두 번째 성분을 곱하고 K라는 벡터에는 세 번째 성분을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거꾸로 IJK로 표현된 벡터는 I에 곱해진 것이 그 벡터의 첫 번째 좌표, J에 곱해진 것이 그 벡터의 두 번째 좌표, K에 곱해진 것이 그 벡터의 세 번째 좌표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벡터는 I 플러스 2J 마이너스 3K, B라는 벡터는 4I 플러스 7K. 이렇게 되었을 때 2A 플러스 3B를 표준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그랬어요. 어렵지 않죠? 바로 갑니다. 2A 플러스 3B는 A라는 벡터가 I 플러스 2J 마이너스 3K니까 거기다 2 곱하고 B라는 벡터는 4I 플러스 7K니까 거기다 3 곱하고 더하면 돼.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셈, 분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에 곱해지는 것은 2하고 이렇게 곱해서 12가 있죠. 두 개 더할 거니까 14I가 되겠죠. 그렇죠? J에 곱해지는 건 이렇게 앞에서 2하고 2를 곱하면 4J. 뒤에는 J가 없어요. 그러면 0J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두 개 더하면 4J. 그렇죠? K에는 앞에서 2하고 마이너스 3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6K. 뒤에서 3하고 7이 곱해져서 21K.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15K. 그렇죠? 예. 해서 IJK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예, 계산한 값은 14I 플러스 4J 플러스 15K. 어렵지 않죠? 예, 좌표로 써볼까요? I 앞에 있는 게 첫 번째 좌표 14, J 앞에 곱해진 것이 두 번째 좌표 4, K 앞에 곱해진 것이 세 번째 좌표 15. 좌표로 쓰면 14, 4, 15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벡터의 크기라는 걸 배웠죠? 네, 그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 그 벡터의 크기, 절대값 기호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 크기가 1일 때 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불러요. 유닛 벡터,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벡터 B가 있을 때 우리 아까 평행이라는 얘기 배웠죠?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배웠습니다. B라는 벡터와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뒤에서 벡터 계산할 때 기본적인 기술로 쓰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B의 크기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B에 곱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B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런데 B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겹쳐야 될 거고 이렇게 같은 쪽 화살표로 표기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크기가 1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B의 크기가 있을 텐데 이 B의 크기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2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크기가 1인 이 벡터를 U라고 했다면 같은 쪽을 보고 있고 크기 1인 것에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B라는 것은 2U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스칼라라는 것이 결국 B의 크기만큼 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서 이 값은 U로 표기를 하면 B의 크기 곱하기 U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벡터가 바로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눠주면 예, 결국은 U라는 벡터는 B의 크기분의 1 곱하기 B 이렇게 크기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연습 하나 해보고 예, 이번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A라는 벡터가 2i-j-2k다. A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해라 그랬어요. 크기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A의 크기는 루트 좌표의 제곱, 제곱, 제곱 합한 거. 그렇죠?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다 더하면 4, 1, 4 더해서 9.
루트 C였으니까 루트 9, 3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A하고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는 크기분의 1, 크기가 3이었으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돼요. A라는 벡터는 2i-j-2k, 거기다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A는 3분의 2i-3분의 1j-3분의 2k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좌표로 연습해 볼까요? 좌표로 쓴다면 i 앞에 곱해지는 게 첫 번째 성분, j 앞에 곱해지는 마이너스 3분의 1은 두 번째 성분, k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3분의 2는 세 번째 성분. 예, 이런 벡터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를 할 거고요. 예, 수고했습니다.